나는 실수로 수학했다. 그 팟캐스트고요. 예, 먹방 하시는 분 환영합니다. 나실수는 기본적으로 그냥 서로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자신의 어떤 생각들, 물론 이제 어떤 수학을 알아가는 거랑 관련해서 그런 거지. 뭐꼭 수학 공부 얘기하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 일단 돌아가면서 좀 본인들 소개하면 어떨까 싶고요. 근데 오랜만에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굉장히 오랜만에. 특히 이민수 선생님 한번 본인 소개해 주시고 어떤 취지로 참여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수학 공부하다가 이제 원래 졸업을 할까 했는데 이번에 그 졸업 좀 미루고 지금 미국 이제 여기는 저도 사실 미국이고 그래서 아침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는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스 앳 어반나 샴페인이라는 대학교에서 이제 교환학생으로 와서 한 학기 공부했고 사실 며칠 전에 그 기말고사 치고 이제 다 종강을 해서 지금은 사실 딱히 미국에 사는 건 없고요. 그냥 남은 시간 동안 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기 중에서 이제 좀 바쁘고 이래가지고 참여 같은 건 잘 못했는데 밥 먹거나 이럴 때 이제 요 팟캐스트나 아니면은 그 교수님들 같은 분들 인터뷰하는 내용들은 좀 계속 켜놓고 있었는데요. 재밌더라고요. 그다음 요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저랑 되게 생각이 좀 비슷한 것도 많고 이래서 나도 있었어도 좀 뭔가 거들 거 많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어, 종강하고 한번 해봐도 괜찮겠다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민 선생님은 채널에서 만명 이벤트 할 때 그 만명 이벤트 영상을 이제 함께 찍었던 그 음. 분이고요. 당시에 어떤 학부생으로서 어떤 수학 공부에 대해서 이모저모 물으시다가 어떤 레코드 없이 어떤 했던 얘기들 중에 어떤 이제 이후에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유학 나와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아주 강력하게 꼭 경험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들 일부는 양하기 않은 생각이 좀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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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또 환영하고요. 또 혹시 다른 분들도 또 혹시 이제 이것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인들 소개해 주시고 어떤 얘기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철입니다. 본의 아니게 먹방을 좀 찍었는데 저녁을 오늘 못 먹어가지고 지금 먹고 있어요. 네, 좀 바빴는데 오늘 하루 마무리를 좀 뭐 좋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하고 싶다는 생각에 나실수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하는 일은 전기업종 관련 사업하고 있고요. 뭐 수학 전공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닌데 수학 공부 뭐 수학이나 통계학 같은 거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경제학이나 경영학에도 그런 분야들을 갖다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분들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소개를 약간 많이 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저는 뭐 내년에 이제 수학과 대학원 들어가는 예비 대학원생이고요. 네, 실수 들어올 때마다 그냥 약간 두서없이 그냥 나름의 머릿속에 있는 헛소리들 좀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게 생각 정리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사실 수학 내용도 내용인데 뭔가 저희가 그런 내용만 얘기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각자 가치관도 들을 수 있었고 이래서 개인적으로 오래 갔으면 하는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네, 오늘도 한번 참가를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현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박사과정 이제 1년 차, 이제 내년에 2년 차 되는 학생이고요. 전공은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학기도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좀 탱자탱자 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런 팟캐스트에 참여하게 돼서 네, 무척 기쁩니다. 네, 다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자유 주제로 오늘은 정말로 얘기를 할 생각으로 어떤 마음속에 키워드를 갖고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자유롭게 좀 꺼내 볼까 합니다. 혹시 약간 이 시간에 이제 참석하시면서 뭔가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뭔가 이런 생각들을 좀 나누고 싶으신 게 있으시거나 하신 것들에 대해서 일단 좀 자유롭게 좀 약간 얘기들을 나눠보면서 좀 실타래들을 좀 서로 얽혀나가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든 상관없습니다.
저번에 이제 지금 안 계시긴 한데 저번에 들어왔던 분 중에 본인이 이제 그 학부생이셨는데 그때 학원 이제 그 출강을 나가서 학생들한테 뭐 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아마 나는 그런 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과외 학생한테 이제 처음으로 저도 약간 그런 말 한 게 처음인데 너 이거 한 문제 푸는 거 별로 안 중요하다 약간 이런 맥락을 좀 처음으로 던져본 것 같아요. 사실 여태까지는 약간 내가 얘한테 돈 받고 얘네 부모님한테 돈 받고 공부를 가르치니까 점수도 올려줘야 되고 약간 이런 생각이 계속 있었는데 사실 또 한편으로는 또 그게 뭔 의미인가 싶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 친구 막 개인적인 취미도 좀 물어보고 막 책 읽는 거 좋아한다길래 뭐 글도 쓰고 싶고 그렇다길래 글도 한번 써보고 뭐 브런치 이런 데다 한번 글도 남겨봐라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이 친구랑 또 가까워진 것도 같고 또 너무 또 여태까지 제가 네 나는 정작 그렇게 막 하는 거 안 좋아했으면서 또 내가 그런 학생들한테 또 그랬던 거 아닌가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근데 그분이 오늘 안 들어오셔가지고 예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관련해가지고 어떤 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이제 제 가정은 지금 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한 70일에서 한 80일 정도가 되어서 애가 그 남자아이인데 잘 먹어요. 한 시간 단위로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그 아이가 이제 그 진짜 우유빛깔로 살이 포동포동 쪄요. 분유를 이제 하도 잘 먹어가지고. 근데 이제 아이가 그 건강해 보인다는 건 부모가 이제 초췌해지는 거랑 기본적으로 그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잘 못 자는 것과 아이가 잘 먹는 것과 잘 쉬는 거랑은 당연히 상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말 시간과 에너지에서 서로가 좀 쪼들리니까 어떤 부부가 그래서 어떤 그 말들이 좀 올라갈 때가 있어요. 말들이 좀 올라갈 때가 있고 오히려 둘이서는 그런 일들이 전혀 없는데 둘 다 실제로 이제 시간과 에너지가 없는 거죠. 정말로 어떤 부재인 상황에서 그리고 그 이제 자신들도 좀 돌봐야 되니까 그중에서 좀 어떤 것들이 좀 한 주 동안 좀 갈등 아닌 갈등들로 좀 있었냐면 그 아이가 이제 그 조금만 소리를 좀 들어도 이제 자다가 깨거든요. 근데 이제 제 어떤 평소에 그냥 결혼하기 전에 어떤 습관으로는 그냥 문도 좀 약간 벌컥벌컥 열고 그냥 바쁘니까 그냥 후다닥 하고 그게 있는데 그러면 아이가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몇 번 지적을 하는데 제가 못 고치는 거죠. 그 이제 인지를 한다고 생각하는데도 못 고치거나 아니면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아니거나 그 약간 이제 아이가 이제 깨면 하고 막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좀 약간 그 몇 소리를 좀 듣고 있어요. 아직 현재 진행형인데 제가 아직 완전히 고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좀 미안도 하고 제 마음에서는 미안도 하고 그 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도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이제 오랜만에 이제 통화할 사람들도 좀 있고 친구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전날 이제 그런 어떤 약간 한 소리들을 좀 서로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시내로 나가서 그 좋은 빵집 있잖아요. 진짜 그 작고 비싸고 그 어떤 설탕을 갈아 넣은 그런 근데 이제 그 양질의 퀄리티로 갈아 넣은 빵집에 가서 그 어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달라 해서 사서 그 공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먹자.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둘 다 이제 어떤 그 이제 이제 그 출산 육아하면서 그 와이프 살 빼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무슨 살을 왜 빼냐. 그냥 맛있는 거 먹자. 그래서 그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일단 와이프랑 말이 좀 높으면 좀 이제 설탕이 좀 들어가는 것들을 다음날 사오는 거예요, 제가. 계속.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이제 말을 못 하겠다고. 왜냐면 말만 했다면 나갔다가 말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이 웃기는 말인데요. 와이프는 이제 수학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인데 그 이제 제가 이제 평소에 하도 리만 하니까 이제 서로 이제 헛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헛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이제 인터넷 밈 중에서 그런 말들 있잖아요. 어떤 반박시 네 말이 맞음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말 아니라 와이프가 한 말로 반박시 리만이 오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짤감이다. 약간 그러고 있고 저희 지금 그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렇게 놀고 있고 어제 이제 와이프가 그렇게 묻더라고요. 지금 이제 출산하고 좀 그래도 그 살이 좀 조금 붙었으니까 그래서 좀 약간 같이 운동하자고 와이프가 계속 하는데 제가 이제 뭐 굳이 그냥 대충 살자 하니까 이제 와이프가 좀 약간 예쁘고 날씬한 와이프 원하지 않냐 이렇게 묻길래 제가 잠깐 생각해보다가 뭐 괜찮다 그냥 편하게 살자
그냥 그냥 행복한 게 더 중요하다. 아 뭐 날씨는 무슨 날씨냐. 약간 약간 말은 좀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뭐 운동하고 이제 건강 챙기고 중요하지만 그런 마음도 오히려 좀 나태한 마음도 좀 괜찮지 않나. 좀 쉽고요. 오히려 목표 지향적이라는 생각하에서 나를 갈아넣는 것보다 그냥 좀 대충 살자. 인생 별거 없다. 약간 좀 그런 마인드셋을 실천하면서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고 좀 놀고 그랬고요. 네, 제 얘기는 한 이런 두서없는 얘기로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실 것도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그 교수님 좀 전에 말씀하신 거랑 저희 지난 나실수 레코드 끝나고 나서 했던 얘기랑 좀 이제 기억나는 게 있어서 코멘트를 좀 하는데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현재 가치랑 미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을 딱 기억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국 사람들이 최적화에 되게 매몰돼서 그 삶을 좀 즐기지 못하고 좀 힘든 거를 자초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그걸 좀 생각을 조금 더 했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근데 돌이켜 보고 나니까 거기서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아 나는 결국은 모든 것을 상실해 가는 것이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체력과 자유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써가면서 결국은 뭐 기업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시간이 갈수록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가능성과 자원들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라는 명제에 도달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조금 더 쉬운 문장으로 바꿔보니까 나는 그 어느 순간에도 부족하지 않을 수가 없다. 준비가 완벽하게 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되게 최대한 재미있고 치열하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약간 철학적인 얘기 같기도 한데 그 어제도 수술 정모 갔을 때 되게 재밌었던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이제 되게 백그라운드 다양하신 분들 오시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참 좋았어요. 이런 그 수학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런 다른 사람의 삶에 약간 접점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되게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깨알같이 홍보하면 이제 수술 정보하시면 나오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음에 안 오신 분들은 꼭 오십시오. 네. 종종 부탁드립니다. 네, 또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듣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약간 놀랐는데 아까 그 과외 학생한테 공부 안 해준다고 했던 분이 사실 저도 과외 몇 번 해봤었는데 사실 그 과제 그 제가 뭐 해오라는 거 안 해오고 막 그래도 사실 뭐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저는 이제 어차피 이거 공부 잘해봐야 사실 별거 없다 이러면서 이제 사실 근데 진짜 사실 그게 뭐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저도 제 생각에도 그래서 그게 돈 받고 하는 입장에서 막 할 말인지 아닌지 약간 좀 그렇긴 했는데 사실 그냥 별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공감이 됐던 얘기인 것 같고 근데 또 막상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관심사가 대학원 입시가 이제 다시 또 관심사가 됐는데 근데 물론 저한테 사실 제일 걱정되는 거 이제 트럼프 될까 봐 그게 사실 제일 걱정이고 그 그게 근데 사실 또 미국 대학원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되게 미국이 좀 자본주의로 굴러가다 보니까 그 학교에 뭐 코로나거나 아니면 리만 브라더스 때나 이럴 때처럼 이제 학교에 돈 없으면 뽑는 인원수 막 줄이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사립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게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게 많은 건데 이게 그래도 막상 또 할 때 되니까 또 약간 저도 그렇게 비록 학생한테 말은 했지만 또 쉽게 놓기는 또 힘든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말씀해 주신 거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얘기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그 자 이제 비록 수학의 즐거움이라는 채널을 지금 하고는 있지만 늘 즐겁겠습니까? 아닐 거잖아요. 모든 의미에서 그 중에서 이제 연구하는 것도 그렇고 뭐 티치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귀찮다. 약간 그냥 마인드셋이 기본적으로 뭐 책임이니까 하긴 하는데 그럴 때 많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티칭을 할 때 그 수질은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질은 어떤 그 루틴보다는 그냥 이제 사람들이랑 약간 디스커션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괜찮은데 티칭을 할 때는 저는 사실은 어떤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티칭을
근래에는 많이 하냐면 그 보통 이제 수업을 이제 월수금이면 50분 아니면 화목이면 뭐 75분 뭐 이런 식으로 그 하거든요. 하면 한두 차례 어떻게 해야 그 속된 말로 쌉소리를 치거릴까? 그 수업 내내 이제 그 어떤 수학 얘기만 하기보다 그냥 한두 번 정도의 그냥 약간 조금 그 쿨타임 돌 때가 있잖아요. 속된 말로. 그러면 제가 이제 준비하는 어떤 카드가 크게는 근래에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양이 사진을 언제 보여줄까? 그 이제 슬라이드를 띄워놓을 때 하나는 그 타이밍을 슬슬 이제 보고요. 아, 이 타이밍에 한번 보여주고 가야겠다. 그게 있고 하나는 이제 가정을 꾸렸으니까 좀 그런 얘기들 어떻게 좀 어떤 슬쩍 중간에 끼워놓고 갈지 수업 내용 자체보다는 그게 좀 더 관심사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냥 수업이야. 그냥 이제 그 주간에 어떤 퀴즈 문제랑 관련해서 어떻게 아이들한테 설명해주고 일단 또 그런 것들에 가깝고 하는 그게 있고요. 그 저도 말씀하신 그 우려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정확하게는 그것만 우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 전 세계가 굴러가는 꼬락서니가 이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이제 핵무기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 권력자들이 왜 다 하나같이 이 모양 이 꼴인가라는 어떤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미국은 말씀하신 대로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이제 저도 그 이제 대학원생이었을 때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졸업 어떤 이제 고학년이었을 때 졸업반 가까울 때 이제 그 코로나가 되게 창궐하던 시절이었어요.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절에 그 웃기는 말인데 이제 당시에 이제 트럼프가 그 대통령이었을 때 그때 그랬거든요. 어떤 코로나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거 다 그 헛소리다 하다가 본인이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얼굴 누래져가지고 이제 그 어떤 백신 맞고 그 다음에 그 얘기가 싹 사그라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 어떤 코로나 시절에 이제 투황상이 설치고 있던 시절에 어쨌든 졸업은 어찌어찌 간신히 했는데 좀 깜깜하긴 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특히나 이제 이 백인 우월주의라는 어떤 그 표 갈라치는 어떤 프레임워크로 가는 게 미국에서 실제로 먹히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특히 이제 그 아시안 흑인 어떤 또 약간 히스패닉 이쪽들은 유럽 쪽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떤 좀 백인으로 보이면 근데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솔직히 사실이고 그리고 제 경우는 그래도 제 경우에 비해서 나으신 건 어떤 거냐면 대학원은 그래도 정치적으로 파란색을 골라갈 수 있어요. 그 잔마켓은 그렇게 못 골라가요. 그래서 어떤 찐 빨간색으로 가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잡 있으면 가야지 어쩌겠어요. 그래서 이게 저만 생각하면 오히려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가정을 꾸렸으니까 어떤 커리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일단 그 제 가정한테 그 어떤 스테빌리티에 문제가 되면 그 어떤 세이프티랑 그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싶고 그리고 그 저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 어떤 비슷한 그 어떤 또래 커리어 있는 친구들 지금 다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 어떤 내가 지금 논문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어떤 운명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게 되게 웃기고요. 그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좀 적절한 대안이 있느냐? 또 그건 또 다른 얘기고. 그래서 아 어차피 망했구나 그 생각이 좀 드는 면이 있어요. 어차피 내가 애쓴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별로 없고 아 인생이 이렇게 운이라고? 약간 좀 그런 현타가 오는 포인트들이 사실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다. 일단 대안이 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혹시 좋은 대안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근데 저는 없습니다. 그냥 망했구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말고도 다른 나라도 지원하려고 캐나다나 일본이나 이런 쪽으로 좀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또 어차피 유토피아는 없죠. 다 이제 장단점이 다 있죠.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말씀하실 것들 있으면 듣겠습니다. 그, 그니까, 그, 마이클 샌델 거기 그 사람이 한 얘기도 하나인데, 이제 그런 어떤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운이냐 아니면은 이 스스로의 노력? 그런 거에 이제 그 어느 게 더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에서 이제 막 노력충 그런 말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노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성공과 실패가 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결정되는지. 근데 이게 마이클 샌델은 그렇지 않다고 했거든요. 이제 개인의 성장 환경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전자나 막 그런 잠시만요. 그런 수많은 것들이 이제
그 연관이 되는 건데 또 오히려 그렇게 자신이 결정할 수 없는 운이 이때 존재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반대로는 어느 정도 좀 그 안심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됐다고 하면은 아 내가 노력이 더 부족했구나 그런 게 아니라 아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 결과를 이제 결과는 내가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면서 이제 그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또 이제 상대방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너는 이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했어 이런 게 아니라 아 그는 그 나름의 노력을 열심히 했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좌절을 갖지 않게 네, 그렇게 해주는 게 또 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좀 개인 노력과 운 그 균형이 어 제가 보기엔 운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제 수학이랑 관련된 어떤 시간이니까 그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단어를 정확하게 정의해 보려고 하는 건 제 생각에 저희한테 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함의로서 지금 어떤 그 단어들의 뉘앙스들을 저희가 다 이해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건지 한국인으로서 그 정서를 너무나 잘 이해를 하지만 그 여기서 노력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뭐를 지칭하느냐 그리고 여기서 운이라는 단어는 또 무엇을 정확하게 지칭하느냐를 합의해 놓고 가는 거는 모든 의미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좀 명확하게 구분하고 싶은 게 약간 어떤 거냐면 그 단어의 어떤 결인데 노력이라는 단어의 그 어떤 이 지금 규정 자체가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기본적으로 갖는 쪽으로 가 있냐면 나를 어쨌거나 되게 가혹하게 몰아 넣어야 되는 그 뉘앙스를 굉장히 좀 품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떤 단어를 정의하기 전에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이 정도 어떤 그 이 정도 독해지지 않으면 이건 노력이라고 불러도 안 돼라는 어떤 뉘앙스를 마치 담은 것처럼 느껴지는 면이 있고 이 어떤 그 뉘앙스가 만약에 맞다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내 현재를 갈아 넣어야 돼요. 근데 이게 갈아 넣어야 된다는 게 열심히 하면 안 된다 이결이 아니라 내 어떤 현재의 어떤 행복이라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희생해야 되는 선들로 실제로 가는 것들을 요구하는 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어떤 그 정의를 갖고 있는지는 제 생각에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의가 틀렸으면 전 그거는 그 정의를 바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랑 저희가 사실은 얽혀 있다는 걸 한국 사회에서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은 저는 가장 밑바닥에는 비교가 있는 것 같고요. 가장 밑바닥에는 그러니까 그 일단 수학에서의 단어로 말한다면 약간의 존 스레만 비슷한 건데 그 이제 파셜리 오더드 돼 있는데 토털리 오더드로서의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오더드 셋으로서의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고자 하는 그 비교 문화 그 약간 그거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좀 어떤 뉘앙스를 느끼냐면 이 토탈리 오더드 셋 가운데서 내 순위를 어떻게 높이는지의 문제. 로 사실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어떤 이제 그 대가로서 어떤 내 현재 어떤 행복들을 희생해야 된다. 라는 이 논리가 10대는 10대 때대로, 20대 때는 20대 때대로, 30대, 40대, 50대, 그 나중에 이제 어떤 돈으로 환원돼서 어떤 그래도 부자가 짱이다. 이렇게 가는 어떤 노선인 것 같고요. 어떤 자본주의 사회의 노선 자체는. 근데 규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노력이란 뭐를 정확하게 지칭하는 것이냐. 그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운이라고 하는 것도 뭐를 지칭하는 것이냐. 만약에 이것도 전 되게 중요한 뉘앙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여기서 운이라는 뉘앙스도 아, 뭐 사는 게 운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말을 좀 대충 하면 그러니까 대충 살아.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분명히 대충 살면 안 되는 목도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 단어들을 어떤 결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삶의 태도는 좀 많이 결정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그 규정을 좀 같이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그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운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필요 조건이랑 충분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그냥 저는 이제 구체적인 거에서부터 추상하는 걸 늘 어떤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에서 출발해 본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박사 과정에서 노력한다는 건 무엇이냐? 그러면 제 생각에 잘못된 예시랑 제 개인의 기준입니다. 잘못된 예시랑 좋은 예시 두 가지를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예시는 제 생각이 이거예요. 노력하는데 아 무슨 그 내가 전 세계 1등이 되기 위해서 탑 1%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논문 실적도 우와 이렇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건 좀 약간 노력이라기보다는 그 약간 가혹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해 노력은 어떤 거냐면 박사과정 어렵거든요. 뭐가 어렵냐면 존버가 어렵습니다.
그냥 존버하고 있는 거지, 그냥 자체. 그냥 애매하고 아씨 나 이래서 되나? 그런데 그냥 그 과정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저는 그건 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영역에 가깝잖아요. 저는 그거는 노력의 범주에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 토탈리 오더 셋에서 이 오더를 바꾸기 위해서 나를 매몰차에 가라는 이거를 노력이라고 불러야 되냐라고 하면 실제로는 대부분 그거를 노력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거를 그렇게 노력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가 제 개인의 생각이에요. 어떤 저도 이제 한 번도 이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노력이라는 단어랑 운이라는 단어를 내가 어떻게 규정하겠느냐. 그 어떤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면 좋겠거든요. 제가 어떤 것들을 드리긴 했지만 어떤 하실 얘기들 있으시면 좀 듣겠습니다. 그 저는 약간 비단 노력이나 운 같은 단어 말고도 그 추상적인 단어들이면 항상 이런 모호한 그런 어떤 모호성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철학들이 이제 막 어휘를 가지고 한참 싸우잖아요. 뭐 이거 어휘가 사실은 이렇게 뭐 저거다 하는데 사실 노력은 저는 저한테 노력이라는 개념만큼 참 이게 붙잡기 어려운 단어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만약에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대학원 공부를 하는데 책을 펴놓고 이제 1단원부터 읽는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만약에 하루에 잠도 줄여가면 16시간씩 공부를 하는데 그럼 그게 노력인가? 근데 또 먼저 겪어온 이제 교수님들 같은 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노력이라고 하시기 힘들잖아요. 사실 말씀하시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을 얼마나 쓰냐의 문제는 사실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 어떤 이게 가져올 결과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16시간의 어떤 대학원책 공부를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게 가져올 결과가 어떤 연구의 생산성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저는 단순히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노력의 개념은 결과와 무관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결과에 따라 노력이 나중에 판단이 되는 거면 약간 좀 주객전도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노력이라는 단어만큼 참 이게 붙잡기가 힘든 단어가 없는 것 같고 운이라는 거는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운은 좀 약간 흔히 저희가 말하는 막 뭐 우주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97%가 암흑 물질이고 우리가 실제로 관측할 수 있는 건뭐 3%다.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운이라는 게 딱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극히 일부고 극히 일부라고 할 정도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극히 일부고 아마 3%도 아닐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의 너머에 전부 운이 있고 그래서 그냥 어, 굳이 뭐 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력이라는 정의를 제가 할 수 없다고 했지만 굳이 뭔가 표현을 하고자 한다면 가시적인 것들은 모두 노력이고 결과와 무관하게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것들 굳이 이게 현재 행복을 갈아넣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그냥 뭔가 그리는 그림이 있고 거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라면 이게 틀렸든 잘못됐든 이게 대학원 책을 공부하는 바보 같은 짓이든 뭐하든 저는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운은 이제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노력이 어느 결과로 가는지 결정하는 거죠. 16시간의 이 공부가 맞는 노력은 맞았지만 잘못된 길로 가는 거는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한 운. 뭐 이런, 네, 그런 데 개입하는 말이 좀 두서가 없었던 것 같은데 결론은 굉장히 모호함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수학 용어들처럼 막 뭔가 엄밀하게 정의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좀 구체적인 사례를 주셨으니까 좀 약간 조금 파고 들어보면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잡마켓에서 이제 인터뷰 보면서 한국에 계신 어떤 시니어 분들한테 도움을 좀 받았어요. 도움을 좀 받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들을 좀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 어떤 이제 나이로는 대충 한 이제 90 학번부터 한 이제 한 뭐 98, 99 학번 정도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이제 교수 사회에서도 약간의 이제 중추에 해당하는 약간 이제 40대, 50대 분들 이제 그런 분들 이제 얘기를 좀 나누어 보면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그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테니어 트랙의 잡마켓 이게 그 수학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 어떤 나중에 미래를 설계할 때 가장 어려운 스텝이 제 생각에 지금 딱 제가 현재 처 있는 스텝이 제일 이게 다들 문제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샘플 수로 말한다면 낭인들이 많아요.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이제 소위 이제 수학과 좋은데 좋은 학교 그래서 수학과 나와서 내 방식대로 수학을 즐기는데 결과적으로 그 어떤 유혹들이 많냐면 과외에 대한 유혹들이 많아요. 다들 아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을 주는지.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결과적으로 낭인이 된 경우 낭인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어떤 의미에 지하는 거냐면 본인은 이제 그 방식을 즐기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냥 과외 선생으로 끝나는 경우를 낭인이라 지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경우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직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단순해요.
그 한국 사회에 그 어떤 수학 교수라는 직업 자체가 너무 적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라이센스를 받는 거랑 그걸 토대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뭐 내 지적 희열이 무의미하다가 아니라 그 지적 희열을 토대로 주어지는 라이센스가 없다 보니까 애매한 반면에 미국에서 공부를 시작한 유럽은 제가 잘 몰라서 쉽게 할 말이 없고요. 그 미국에서는 학교가 3천 개, 4천 개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적 희열을 훨씬 더 덜 누린 선에서의 어떤 지적 수준에 이르더라도 교수로서 일할 수 있는 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세게 얘기하면 PhD 디그리만 있으면 뭔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어떤 노력, 내가 뭘 얼마나 알아가느냐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어떤 그냥 그런 맥락에서 그 이제 노력이라고 부를 수 없는 어떤 그 사회 구조가 어떤 개입하는 면들이 실제로 있죠. 그래서 그거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노력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어떤 카테고리의 문제가 있고 이건 조금 그걸 벗어나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그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유학에 대해서 권하는 걸 포함해가지고 어떤 생각들을 좀 해보는 게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별개인데 그 지적 희열이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는 아니에요. 지적 희열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안 그럼 공부를 왜 하냐? 약간 그게 있는 거지. 그게 맞는데 여기서 어떤 노력이라는 카테고리는 약간 그거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내 시간과 에너지를 생각할 때 내 관성을 꺾는 거는 하나의 노력이긴 하잖아요. 내 방식으로 어떻게 내가 누릴 줄 알고 즐길 줄 아는데 그렇게 하는 게 어떤 그 이 결과라는 기준을 토대로 해서 아웃풋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내 방식대로 못하는 거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애쓰는 약간 그런 정서는 저는 어떤 거에 가깝다고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몸을 만들려고 할 때 어떤 이제 그 몸 전체에서 내가 이쪽 근육을 좀 잡아야겠다라고 하면 나한테 익숙한 어떤 훈련 셋이 있는데 그거대로 하면 그게 안 나오니까 나한테 관성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거를 해나가는 그런 거에 가까운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저는 노력의 카테고리가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이제 어떤 몸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룹 안에 있을 때 난 내 방식대로 그냥 할래. 그냥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이거는 그런 어떤 관성들을 꺾어나가는 사람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노력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 구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잡에 대한 문제들은 어떤 노력이라고 부를 수 없는 어떤 사회 구조가 개입하는 것들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연구자로 넘어가는 거에서 어떤 훈련해야 되는 것들은 분명히 관성을 꺾어내야 되는 면들은 필요 조건으로는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이 안 중요하다는 의미는 전혀 거리가 멀고요. 오히려 내 잡 자체는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결정이 되는 문제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 얘기는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그 혹시 또 다른 분들 말씀하실 것도 있으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그 제 개인에게 노력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을 좀 하면서 들었어요. 근데 노력이 정의하기 힘든 이유가 결국은 인풋 대비 아웃풋 방식의 사고를 하면 이걸 명확히 정의한다는 건 저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인풋을 얼마나 넣는 게 뭐 크고 작고 이거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데 그럼 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했을 때 저는 노력을 만약에 수학적으로 수량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면 그 시행 횟수 그 트라이얼 아웃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거를 기준으로 저는 좀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상황이 그 잡마켓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야구를 하는 상황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타자인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제가 정할 수 없는 거고 제가 언제 몇 회 말에 뭐 이렇게 자리에서 타석에 설지 모르는 그때 주루 상황도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아무도 안 나가 있을 수도 있고 만루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데 저는 그게 운인 것 같아요. 내가 타석에 섰을 때 그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세팅이 돼 있는데 그게 나에게 유리한 볼 카운트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운으로 그 상황에서 그동안 내가 해왔던 시행 횟수들의 경험이 이걸 쳐낼 수 있게 해줄 수 있냐 없냐 그 정도로 노력과 운을 받아들이면 좀 그렇게 무겁지 않은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들었습니다. 아,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말씀하실 거 있으면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그 거기 이제 뭐였더라? 캐나다로 이제 그 이민 간 그 수학자 중에 이이막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6.25 이제 전 이제 막 해방됐을 때 그때 대학생이었던 분인데 그 사람이 언제 이제 그런 동네 시장에서
이제 어떤 수학 잡지를 봤다고 해요. 거기에서 그 유명한 그 막스 초른이 이제 문제를 어떤 그 미해결 문제를 써놓은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그 이막 씨가 이제 그 문제를 풀어서 이제 그 제출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이제 캐나다에 가서 유학을 해서 이제 유명한 수학자가 된 건데 이런 것처럼 뭐 여러분들 해주신 것처럼 이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외하면은 저는 다 운이라 생각해요. 근데 이게 또 그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도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집합의 여집합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능력 빼곤 다 운이다. 좀 너무 거칠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리고 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잡 마켓이란 거는 그 운이라는 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어디서 본 비유인데 그 스웨덴에 있는 버스 기사랑 이제 인도에 있는 버스 기사랑 아마 월급이 한 10배 이상의 차이가 될 텐데 근데 스웨덴 버스 기사가 그 운전 능력이 10배 뛰어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인도 버스 기사는 막 길 가는 데만 뭐 소돌 돌아다니고 막 오토바이도 한 계속 빵빵거리고 하면서 그런 난리통을 이제 운전하니까 오히려 더 운전을 잘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런 면에서는 그 일자리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넓게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이제 저희 채널에는 이제 학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걸로 이제 연구자가 되려는 사람들도 뭐 저도 포함해서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꼭 한국을 고집하지 않는 것도 네 예 그것도 좋다고 봅니다. 네, 코멘트 감사드리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 들으면서 저는 좀 어떤 관점에서 얘기들을 듣고 있냐면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해서 나는 노력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일단 사례 수집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노력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를 의미하느냐 그 약간 간결한 문장으로 약간 말해보고 싶은 약간 그 결이 제 개인적으로 있어요. 이제 또 다른 분들 말씀하실 것들 있으시면 또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노력 자체를 놓고 이렇게 결을 따져본 적, 본 생각은 자체는 못 해봤어가지고, 어, 약간 어렵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노력하는 것도 좀 되게 운이라고, 운이자 사실 좀 재능적이라는 요소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이를테면 되게 좀 극단적인 케이스를 보면, 이를테면 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변호사 하셨던 분 중에, 그래, 고승덕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을 패스하시고, 사실 그 사법고시 패스했으면 그냥 그거 가지고 이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행정고시랑 외무고시까지 다 패스하시고 막 공부했던 얘기 들어보면 되게 좀 저게 그냥 하여튼 약간 범인의 노력 수준을 훨씬 안되게 초월한 그런 수준인 거 보이거든요, 저는. 저는 그 정도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면 약간 이게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하는 거, 굳이 공부만 아니라 이제 뭐 다른 분야도 그렇겠지만, 그거 자체도 사실 저는 좀 재능이자 약간 재능이자 약간, 사실 재능도 타고나는 것도 사실 저는 운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사실 저는 사는 게 거의 사실 저희가 사실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지 않나, 삶에서. 좀 디터미니스틱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저는 그 유튜브에서 고승덕 선생님 관련해서 둔둔따레라고 있거든요. 저는 그 노래 그가 약간 웃기는 약간 그건데요. 그 집에서 가끔 와이프랑 개드립 칠 때 그 가끔 이제 인용하는 저는 그 혹시나 나중에 웃고 싶으신 분들 그거 보시면 웃깁니다. 그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더 말씀하실 것 같으면 자 조금 정리가 좀 되긴 했는데 좀 쭉 듣고 좀 약간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아까 그 인도 버스 기사님 얘기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마이크를 켰는데요. 그 인도 제가 인도 한 1년 좀 넘게 살았는데 인도 버스 기사 진짜 지옥이거든요. 인도의 가장 악명 높은 버스 기사님의 코스가 그 레라는 곳이 있어요. 인도에 그 세계에서 손꼽히는 트레킹 성지 중에 하나인데 해발 한뭐 8,000m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 버스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버스가
그 2박 3일을 쉬지 않고 가요, 기사님이. 그래서 옆에서 졸지 않게 깨워줘야 돼. 왜냐면 바로 옆에 낭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주어진 직업이 할 수 있는 게 그분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은 아 이런 삶에 대해서 이제 불만족스럽지 않냐? 왜 이런 힘든 일을 당신이 계속 해야 되는 거냐? 막 이런. 근데 되게 좀 신선한 충격인 거는 그쪽 분들은 뭐 이제 힌두 종교 영향도 있겠지만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이거는 신의 뜻. 근데 그게 그냥 신의 뜻이니까 받아들인다가 아니더라고요. 좀 더 친해지고 알고 나서 보면은 그냥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나를 지옥으로 이끌어간다. 이런 마인드가 베이스에 약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보는데 우리가 이제 노력과 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노력은 항상 약간 숭고한 것이고 운은 약간 부정적인 감정이 아 저거 다 운이야 이런 얘기할 때 담겨 있는데 이 프레임을 좀 깨지 않으면 이 노력과 운에 대한 개인의 사고를 좀 바꾸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게 사실 옳고 그른 건 없는 것 같거든요 노력과 운에 대해서. 하지만 결국은 이게 우리의 행복이란 문제로 귀결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 노력이나 운이라는 단어가 가능하면 좀 가벼웠으면 좋겠어요. 막 무겁고 막 진중하게만 받아들여야 되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이제부터 하면 되지 뭐. 뭐 이렇게 된 거 어쩌겠어. 이제 여기부터 또 해야지. 받아들이고 이제 가는 거. 그러니까 운이란 지극히 평등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지 않을 뿐더러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주어진 운이 뭐 이게 정확히 2분의 1이 아니라 나한테 불리한 3분의 1만 갖고 한다고 해도 그냥 그런가 보지 뭐. 이 정도 생각으로 해서 요 정도 게임의 규칙에서 일단은 시작을 해보자.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있으신가요? 사실 약간 그 아까 잠깐 나왔던 그 마이클 샌델 그분 책 저도 몇 년 전에 읽었었는데 그분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이랑 그분의 책에도 약간 나와 있던 게 옛날에 태어났으면은 신분 때문에 뭐 못 올라가면은 자기가 지금 못 먹고 못 살고 있는 게 아, 네, 맞습니다. 그 못 먹고 못 살고 있는 게 자기 탓이라고는 생각을 안 할 건데 현대에는 지금 어쨌건 기회 평등이 좀 보장돼 있는 특히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그래가지고 약간 근데 그러면 이제 자기가 어떤 경제적이나 사회적이나 이런 지위가 낮은 걸 갖다가 자기 탓으로 돌려버리는 그래가지고 좀 정신적으로 좀 안 좋은 데미지를 줄 수 있다 이런 구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그거랑 좀 비슷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번 디스커션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명확하게 흑백을 가르는 센스에서 이때까지 해주신 얘기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는 좀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거를 어떻게 규정하면 이제 정확하게 찬반이 좀 갈리겠느냐 약간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노력이라는 단어를 어떤 규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해야 되는 게 기준이에요. 기준인데 나를 타겟으로 하느냐, 타인을 타겟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노력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할지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가장 지금 생각이 어떤 노력이라는 단어를 정의할 때, 그래서 어떤 그 명사가 결국에는 나에 대한 얘기냐, 타인에 대한 얘기냐. 저는 이제 기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대상들을 기본적으로 기하학적으로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기하학적으로 보는 걸 좋아한다는 거는 어떤 공간이 있을 때 그 공간에서 어떤 그 두 원소가 있으면 그거 사이 어떤 거리, 혹은 뭐 쉐입 약간 이런 식으로 직관해서 생각하는 걸 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노력이라는 단어를 지금 생각한다는 것은 저한테는 실제로는 어떤 보통 이제 수학에서 극한이라고 하는 게 이루고자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에 비춰 볼 때 내가 현재 그 디스턴스가 얼마인지를 따져서 거기서의 어떤 그 시퀀스의 컨버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개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노력이라는 게 현재 나는 아니지만 어딘가로 다다르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발걸음을 쫓아가지고 내가 어딘가 다다르고자 하는 그 지점이 나인지랑 타인인지에 따라 가지고 이 노력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고 약간 법륜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기준을 자신을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적어도 종교적으로는. 근데 실질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이 비교라고 하는 정서는 뭐냐면 이 기준이 타인인겨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여기서부터는 어떤 그 보편성을 호소하고 싶은 건 아니고 지금까지 말씀은 약간 보편성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기준을 나 자신이나 타인 뭘로 두느냐에 따라서 어떤 둘의 의미가 극명하게 갈리는 기준이 되는 것 같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린 건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노력이라는 단어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새 그 이제 발음 같은 거 좀 신경을 좀 쓰고 있어요. 배우려고. 어떤 이제 미국권에 영미권에 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좀 예전엔 신경 안 썼는데 이제 좀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단어 발음 같은 거 보면 이 그 단어가 그 실제로 발음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미권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다라고 했을 때 노라는 단어랑 거부의 의미로 노라는 단어가 발음을 보면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그 스펠링만 가지고는 발음을 전혀 알 수 없게 영어는 잡혀 있어서 요새 이제 제가 사실 살면서 처음으로 이제 발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좀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어떤 근데 그 발음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게 그 슈아라고 해요. 그 어 발음인데 이게 어떤 발음이냐면 전혀 강세나 이런 게 안 들어가고 가장 우리가 편안하게 하는 그 어 발음 있죠. 그거를 슈아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슈아라는 발음을 토대로 해서 입을 얼마나 그 안에서 벌릴지 그리고 소리를 얼마나 안쪽에서 내는지 바깥에 저는 약간 기하학적으로 생각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단어의 구성이 기준이 있고 그 슈아라고 부르는 기준이 있고 거기서부터 소리를 어디서 내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결정이 되는구나. 저는 이 생각의 방식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거 발음 공부도 이거 기하학적인 어떤 구조가 있네. 약간 그런 쪽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노력이라는 거가 내 슈화를 찾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기준을 향해서 그 기준에 있어서 내가 편안해지고자 하는 상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노력에 내가 어떤 그 기준이랑 먼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기준에 다다르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내가 그 기준에 이미 다다라 있으면 더 이상 그러니까 더 이상 추가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들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노력이라는 걸 저는 이렇게 저는 해볼 것 같아요. 나다움에 다다르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는 것. 저한테는 노력의 정의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준은 나고 근데 나다움이라는 상태는 나에 대한 거랑 상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어떤 성숙한 버전의 내가 있고 더 나은 버전의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다움에 다다르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만약에 들이는 거를 노력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럼 타인이랑 상관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타인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운이라는 단어도 정의가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뭐냐면 나다움이라는 거가 실제로 어떤 사회적인 보상을 받는지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다울 뿐이지. 그러니까 나다운 결과로 내가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노력한다는 거는 나답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보상을 염두에 놓는다는 조금 컨텍스트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답게 산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나다움에서 축구를 잘하는 게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이 사람은 사회적인 보상을 못 받아요. 박지성이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못 받아요. 지금의 그 SNS 인플루엔서들이 못 받아요. 근데 나다울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거가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남을 기준으로 그거를 짜버리면 사회적인 보상이 되는 여하랑 별개로 나다움이랑은 오히려 거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딱 매치가 될 때가 제일 바람직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많은 경우에 골라야 되는 건 그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나다운 거를 정할 거냐 아니면 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거냐.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감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대화를 해보시면 어떤 내 노력의 기준을 나로 잡을 거냐 남으로 잡을 거냐.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내가 글로 가까이 가려는 거를 저는 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노력이라는 거는 나답기 위해서 필요하면 아직 나답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에 있어서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는 것. 이렇게 만약에 저는 규정을 하면 저는 그 스트레스도 좀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안 될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근데 괜찮아요. 대학 좀 입시할 때 좀 잘 못해도 돼요. 왜냐면 그거 나중에 다시 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그게 본인한테 정말로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이제 들면 운동도 어떤 예를 들어 건강을 챙긴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더 나다운 모습일 수가 있으면. 근데 이게 어떤 남한테 좀 잘 비치려고 하는 그런 거랑은 좀 약간 좀 다른 정서일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왜 하느냐? 그게 나다운 거니까. 그리고 거기서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는 거라면 저는 그건 말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것들은 이미 내가 많이 애써가지고 이미 나다운 모습들이 이미 많이 되어져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것들은 실제로 상대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더 들여도 되는 거죠. 이미 내가 많은 노력을 했으니까 거기서는. 그리고 그런 카테고리에서 본다면 노력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인간으로서. 그냥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다움에 대한 질문이 있고 그럼 나다움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나는 나답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그거는 시간과 에너지를 들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남이랑은 사실 별 상관이 없는 거죠. 저는 맞는 방향인 것 같은데 그 이 비교라는 거에서 결국에는 이 기준을 남으로 두는 거가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된다.
약간 그건 거 같고 그 일단 제가 어떤 얘기하신 것들을 쭉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거였어요. 어떤 이 기준을 내가 이제 공간에서 누구로 세팅하는지의 문제. 그리고 그 기준점으로부터 내가 지금 디스턴스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의 문제. 그랬을 때 이 기준이 과연 타당하냐에 따라서 이 지금 시퀀스를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좀 웃기는 말이긴 한데 좀 수학 걸 좀 쓰면 예를 들어 제가 자연수 집합을 위상 공간으로서 그 바라보면 예를 들어 이제 대수기하적인 미상으로는 이제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나 자리식 토폴로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점이 다 리밋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내가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어떤 공간을 생각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만 극한점이 될 텐데 어떤 n이라는 시퀀스를 생각하면 근데 어떤 다른 위상 공간을 생각하면 다른 고무 찰흙 덩어리를 생각하면 모든 점이 극한점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정의하기 나름이거든요. 내가 뭘 어떤 똑같은 집합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위상 공간으로 볼지는 다른 문제라서 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하학을 좋아하는 거는 그 어떤 소위 매니폴드로서 토폴로지도 주지만 사실 이제 이런 코파이나 토폴로지도 사실 동시에 줄 수 있거든요. 뭐 내 매매입니다. 또 같은 집합에다 같은 여러 구조 같이 있다고 할까 알게 뭐냐. 저는 제 필요에 따라서 그 편의에 따라 생각하는 게 전 저 생각의 정서에서 더 타당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좀 외계어를 좀 섞긴 했는데요. 좀 일단은 좀 기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그 기준에 대한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느냐? 사실 다 이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그 어떤 저 사람은 저렇다더라 하는 게 다 이 기준 셋업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내 기준이 나면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남이 뭘 갖든 뭔 상관입니까? 네, 혹시 뭐 하실 말씀도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동의하시란 말 아닙니다. 저는 교수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데 사실 좀 이제 생각에 빠진 게 오늘 저녁에 이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이제 뭐 좀 뭐 회사 일도 정리해야 되고 뭐 학업에 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대학원 입시 결과를 물어보길래 이제 얘기를 했다가 친구가 딱 그러더라고요. 너 또 너 생긴 대로 했지 가서 야 그러면 안 돼 이제 마흔 가까이 다 먹어가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냐고 혼났거든요. 근데 한국에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제가 어떻다는 게 아니라 그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이 말을 참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정서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의 스타일이 옳다가 아니라 누구나 각자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말을 하는 거는 정말로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잘 안 되는 거는 가능하죠. 잘 안 될 수 있고 결과가 썩 좋지 못할 수 있지만 그건 그 개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고 선택의 몫인데 그걸 타인의 기준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이거는 되게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저는. 그게 한국에서 좀 여러 가지로 보편화된 정서인 것 같아서 아, 그걸 좀 날려버리고 싶다. 이 생각이 좀 듣다가 많이 들었고요. 저한테 있어서 기준은 사실 저도 그러니까 했을 때 제가 한 것에 스스로 충만함이 느껴져야 저는 노력을 했다고 느껴지거든요. 내 스스로 이게 정말 후회 없을 만큼 충분하다. 예. 그게 아니면 노력을 했다는 느낌은 솔직히 안 들어요. 근데 그게 절대적인 양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야마다 기능마다 그 정량이 달라요, 진짜. 어떤 거는 한 두세 시간만 해도 아니 두세 시간도 아니고 한 10분 정도 했는데도 아 충분히 노력했다. 그 지난주에 와이프랑 일본은 잠깐 갔는데 와이프가 이제 공연을 보고 싶어가지고 극장에 가서 이제 오픈런을 대기를 사는데 티켓팅을 세 번 실패했어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면은 굉장히 노력했다. 근데 와이프는 또 가더라고요. 또 가서 이제 줄을 서고 이제 예매를 하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건데 그 노력이라는 건 정말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애씀과 애쓰지 않음이 동시에 만족돼 가지고 아무런 고민이 들지 않는 수준까지 하는 게 나의 노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노력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경우도 특히나 20대들은 많은 것 같아요. 뭐냐면 노력의 기준이 나라고 하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알바 아니다라고 만약에 규정을 해버리게 되면 어떤 나다움의 추구에 있어가지고 미숙함도 내 속성으로 둘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다움을 추구하겠다는 거는 예를 방금 이제 딱 말씀하신 그 케이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어떤 게 용인 가능한 범위인지를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근데 그 방식을 그냥 남이 하는 어떤 레시피나 매뉴얼대로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 내 어떤 개성을 존중받는 방식으로서
성숙하는 방식도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를 무시하는 거라면 저는 그거는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내 속성은 미숙함 자체는 속성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 방식대로 그러니까 미숙하니까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는 그거는 아 좋다. 근데 거기서는 오히려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노력이라는 게 정확하게 쓰이는 경우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도 저는 좀 그거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제 수학을 얘기할 때 참 좋아하는 정서가 아름다움이거든요. 수학을 얘기할 때. 근데 그 아름다움이라는 그 단어의 정의가 나다움이거든요. 저는 이것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가장 우리가 뭔가 수학을 포함해서 어떤 심미적인 대상들로 나답다고 말하는 거는 저는 기준이 나다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다움의 속성 자체는 성숙도 저는 포함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딱 그게 어떤 사회적인 통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답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지만 성숙이 주어진다라는 것도 저는 그거가 굉장히 틀린 전제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나다운 방식으로 가면 이게 그 사회적인 옵티마이제이션 패스는 아닐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 방식이 나다움으로는 맞는 패스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답은 없는 거죠. 남이 말하는 거가 나한테 정답이라는 뜻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서 보면 정말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성공이랑 가까운 오히려 그게 더 바람직한 방향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어떤 노력이라고 하는 거는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정신 승리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어떤 그것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그 나다운 방식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어떤 이거 참 어떤 좀 노력하고 성공한 삶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모습들도 분명히 따라오는 게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좀 두서없이 나눴습니다. 또 다른 분들 말씀하실 거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약간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다움에 항상 되게 집착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사실 어떤 사회적인 기준을 보면은 수학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굉장히 아니잖아요. 사실 그 어떤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옵티마이즈된 방향은 아니잖아요. 어떤 수학을 하든 사실. 근데 네, 저는 어쨌든 나다움에 수학을 집어넣었고, 그래서 지금은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 상태고, 어쨌든 제가 에이징 커브가 오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의 제가 지금의 오늘의 저보다는 나을 거기 때문에 조금씩 어떤 0점은 조정이 되겠지만, 그래서 그리고 또 약간 또 수학도 한 스푼 섞으면 글로벌하게는 저희가 지오드식이 없을 수 있지만 로컬하게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그냥 하루하루 그냥 최선을 다해 현재 방향에서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 한 발짝 움직이고 내일 또 수정된 약간의 나아진 내가 보는 나다움을 다시 한번 또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그런 게 노력이 아닐까 싶고요. 옛날에 되게 들었던 좋은 말 중에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살되 인생 전체는 약간 되는 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를 봤었는데 그게 저는 약간 이런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공감이 갑니다. 또 다른 분들 말씀하실 거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나다움으로 이제 그 힘과 에너지를 쏟는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이제 그런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서 그 목표를 이루면은 괜찮은데, 이 문제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은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된다 생각을 해요. 이게 내가 내 자신이 세운 목표를 실패했으면 내가 세웠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근데 남이 세운 목표를 실패해버리면은 이제 후회도 되고, 또 심지어는 남을 미워하게 된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수능 같은 거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수능을 좋아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설령 대학교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제 줄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수능 시험을 보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만약에 그 상태에서 수능 시험에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좀, 어, 네, 그때는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기만의 관점을 가진다는 게, 어, 제 생각에는 성공보다 실패를 했을 때 그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생각을 해요. 이제 설령 실패하더라도 자신만의 기준으로 시간과 노력을 다했다면은 그거는 이제 좋다. 좋다, 그냥. 네. 아무튼,
저는 그 부분은 좀 파고들어서 좀 더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남인 거잖아요. 거기서가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묻고 있는 게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나로 둘 거냐, 남으로 둘 거냐 이고요. 자, 이제 딱 이거는 어떤 뭐가 맞냐가 아니라 약간 공리에 가까운 영역인 것 같고, 그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된다는 거는 역시나 어떤 사회적인 범위에 대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사람이면, 그러니까 그게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한데 거기서 만약에 내가 기준이면 그게 사실은 실패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어떤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인 거고. 근데 이게 정신 승리가 안 되게끔 하고 싶은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약간 그런 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어떤 나다움을 추구한다는 게 쉽다는 센스가 아니에요. 전혀.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래 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다움이라는 건 굉장히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전 인생에 걸쳐가지고 추구해야 되는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데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제 저는 이공계 쪽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 굉장히 좀 재밌게 보냐면 예를 들어서 가장 단순한 프로덕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어떤 공학적으로 나다움이 발현된 경우들은 어떤 것들을 이제 보냐면 실제로 그런 슈트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옷 입고 날아다니는 그런 프로덕트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드론 자체를 어떤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그런 걸 만드는 것들 보면 저 약간 눈 들어가요. 와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거 만드나. 약간 그 생각이 드는 게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그냥 건담과 같은 그런 것들도 그 되게 이제 장난감 같은 거 이제 덕후 문화들에서 보면 굉장히 잘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근래에 좀 가끔 보고 있는 거는 실제로 그 어떤 게타 로보나 이런 것들을 정말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안에 전선들을 정말로 넣고 PCB를 정말로 짜고 그런 것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친놈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어떤 그 저는 이런 게 나다움의 어떤 그 많이 파고든 어떤 덕후 쪽으로 있지만 좀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떤 포켓몬스터나 이런 어떤 뭐 건담이나 이런 만화들 보면 참 뭐 누리고 즐길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선 말고 실제로 그 만화들을 본인의 시각에서 다시 그리는 사람들 약간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그런 게 나다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잘 안 되면 누가 그거를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잘 되면 멋있거든요. 와, 참 멋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남의 기준에서 보면 시간 낭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정말로 본 사람은 아무도 그걸 시간 낭비라고 안 칠 것 같아요.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약간 이제 그런 어떤 결과물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서 유튜브 같은 데 올리면 보통 조회수가 요새는 한 100만, 1000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보면 그 미친놈이다 싶은 약간 무슨 약을 빨고 이런 미친 짓거리를 했지. 약간 이런 거에 가까운 작업들이 되는 것 같고 제가 이제 근래에 또 봤던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뭐가 있냐면 그 진격의 거인의 그 가장 이제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 이제 그 에렌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커요. 그 거인이 되면. 근데 그걸 정말로 어떤 스케일링을 맞춰가지고 그걸 정말로 어떤 깎아가지고 만든 거를 제가 근래 봤거든요. 보고 와씨 미친놈이 어떻게 저걸 진짜로 저렇게 하지? 약간 저는 그런 게 약간 나다움의 어떤 예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나다움을 추구해야 되는 거가 제가 납득이 가는 건 뭐냐면 사회적인 범위에서의 그 기준이 너무 시덥지 않아서 오히려 나다움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10대 때나 20대 때는 그 정도 기준만 가지고도 오히려 괜찮은데 이게 내 어떤 이게 깊어지면 그 정도로는 만족이 안 되는 정서에 가까워지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수학도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도 되게 정서적으로 이제 가끔 이제 어떤 수능 점수나 이런 것들에 집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수능 문제 그래봤자 그 한 시간이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란 말이야. 한 문제 각들을 그냥 어떤 되게 나이브하게 한 문제 한 시간 동안 푼다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수학 연구하는 거 한 문제 1년 동안 풀어도 뭐 1년 만에 풀리는 쉬운 문제나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는 거야. 한 시간에 한 문제 풀리는 거 가지고는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약간 이게 요리로도 말한다면 어떤 그 요리에 정말로 맛있는 걸 아는 입장에서는 그 인스턴트 못 먹는 약간 그런 거에 가까운 정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턴트 가지고 이제 평가하고 있으면 별 관심 없는 그냥 관심이 없다 별로. 왜냐하면 전 그게 나다움에 가까운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 하고자 하는 약간 얘기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성공이냐 실패냐라는 단어 자체가 남을 기준으로 본다면 맞는 말일 수가 있지만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한테 그게 성공도 아닐 수가 있고 실패도 아닐 수가 있고 그냥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남의 기준일 약간 그런 정서인데 근데 나다움이라는 거가 쉽다는 정서가 전혀 거리가 멀다. 그냥 정신적으로 그냥 뭐 나답게 그냥 대충 살래 그냥 대충 살자 이 정서가 아니라 어떤 정말로 나답게 사는 그 모습들이 성숙한 사람들의 경우들은 사람들이 보면 진짜 멋있는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살아가는 의미도 되는 거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회적인 기준들을 실질적으로 뛰어넘게 되는 어떤 멋있는 모습들로 실제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인 것 같아요. 어떤 경쟁에서 성공했다 이거랑 좀 여러 결에서 다른
결인 조금 좀 전달이 좀 됐지 않나 싶고요. 네. 혹시 또 다른 분들도 말씀하실 것도 있으면 듣겠습니다. 저도 되게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또 약간 오타쿠라 가지고 그 뭐 공부만 좀 했다 뿐이지 나머지는 정말 그 방구석에서 잘 안 나오는 오타쿠랑 사실 똑같이 하는데 은둔이 형이고 약간 이래서 어 이- 그리고 예 뭐 다 공감을 하는 얘기긴 했는데 결국 이제 가장 저도 사실 그래서 그냥 제 그냥 생활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크게 막 그런 비교 같은 게 딱히 안 되긴 하는데 결국 좀 비교가 될 때는 사실 돈 문제이긴 하더라고요 좀. 그래서 막 이를테면 한국에서 수학 박사 받고 돈 좀 많이 토닥 같은 걸로 돈 많이 준 데가 좀 IBS 이런 데인데 받는 돈이 그렇더라고요. 박사 뭐 5년, 6년, 7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삼성 뭐 하여튼 뭐 적당히 그냥 대기업 들어가고 이러는 것보다도 훨씬 페이가 적으니까 초봉도 차이가 나는데 이제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성과급 많고 이러니까 그것까지 붙어버리면 되게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게 근데 또 돈은 또 약간 물론 돈도 저는 사실 쓸 만큼만 있으면 벌면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또 무시할 수 없는 요소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또 막상 현실에서는 또 비교되고 이런 게 좀 제가 한국인이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하여튼 확실히 미국 와보니까 좀 아무래도 나는 한국인이구나 이게 약간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약간 한국인 중에서는 약간 좀 웨스턴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돈적인 부분에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시도하는 거는 그냥 저는 지금 언어를 맞추려고 애를 써보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노력이라는 단어를 내가 어느 뉘앙스에서 쓸지에 대해서 저는 일단 단지 그 포인트를 신경 쓰는 거고 당연히 어떤 정답이나 그런 정서랑 거리가 먼데요. 전 계속 이제 노력이라는 거를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성숙한 나를 기준으로 성숙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면 투입하는 것.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을 때 지금 기본적으로 이 노력이라는 거를 얘기할 때 문제가 되는 게 이 사회적인 기준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주 실질적인 문제들이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도 그랬을 때 이 노력이라는 게 make sense해지는 게 저한테는 어떤 거냐면 나다움으로 그 기준도 그냥 그 문을 부숴버릴 수 있게 하는 게 노력이 아닌가 싶어요. 저한테 노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약간 그거죠. 내가 그래 뭐 내가 수학도 좋고 어떤 박사도 좋고 다 좋은데 그렇게 하면 여기서 분명히 잃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그거를 언제 감내하는 게 가능해지냐면 그 실제로 나한테 손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 감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손해면 감내 못 하죠. 그러면 손해를 안 보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내 노력의 범위에서 내가 그거를 정말로 넘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뭐 내 방식으로 오히려 더 잘 벌 수 있다. 내 어떤 전문성을 쌓고 내 방식으로 하는 게 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히려 그래서 물어야 되는 건 나다움에 어느 정도인지를 굉장히 잘 물어야 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학문을 하는 멋있는 나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모습일 수가 있어요. 나다움을 사회적으로 센스를 잡고자 할 때 학문을 하는 모습 자체도 되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통념상 맞는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나다움은 좀 어느 정서에 가까운 것 같냐면 한국은 약간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떤 여전히 그런 문화잖아요. 근데 미국 쪽만 봐더라도 굉장히 그런 게이 문화나 이런 것들이 한국이랑 비교하는데 발전해 있잖아요. 여러 의미에서. 그러니까 어떤 이제 선악을 얘기하고 싶은 센스가 전혀 아닙니다. 같이 만나는 얘기하는 게 아닌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명확하게 손해를 보는 거를 뻔히 알면서도 성소수자인 어떤 입장들이 되어지는 이런 게 나다움에 가까운 정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손해가 내가 실제로 이거보다 더 적은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손해보다 살아가지 못하는 손해보다 이 어떤 것들에 대한 어떤 커뮤니티로부터 지지를 받지보다 이런 것들은 나한테 쉬운 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어떤 부모의 어떤 지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감내하게 하는 게 나다움의 정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이렇게 했을 때 손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것도 그렇게 오히려 취현하면 딱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러면 그거는 어떤 거냐면 사회적으로 용인된 범위를 넘어서는 나 방식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갈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애씀을 내가 굳이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사실 애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실은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쪽 다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시간을 안 들이면 그런 사회적으로 용인된 방식을 따라가면 돼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전혀. 근데 반면에 나한테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다라고
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용인된 방식 알지만 그거를 내가 오히려 뚫어버릴 생각으로도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제 되는 거랑은 상관없이 그쪽 지향점을 가질 수가 있는 것 같다. 약간 그런 센스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약간 스스로가 노력을 한다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전 사실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계속 왜 평생 애쓰고 살아야 돼. 저는 그게 싫거든요. 사실 애쓰고 살고 싶지는 않은데 나답게는 살고 싶다는 건 저는 그거는 스스로한테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다움도 계속 바뀌는 것 같거든요. 모든 의미에서 나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고 그 저는 이제 근래 이제 그 아빠가 돼 보니까 아이랑 재밌게 놀고 싶은데 뭐 재밌게 놀아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재밌게 노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어떤 나다워지고 싶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범주도 사실 좀 그렇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동의하시라는 거가 아니고 저는 지금 어떻게 전제를 삼고 있냐면 저는 노력이 남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가지고는 저의 노력의 기준은 성숙한 나 자신이에요. 어떤 내가 어떤 한 인생 살다가 왔다 가는 인생으로서 완성되어야 하는 내 어떤 이상향의 내 모습 그리고 이상향의 내 모습을 향해서 아직 아닌 부분들은 고쳐나가고 싶어요. 그 많죠. 삶의 영역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 이제 사실 많은데 좀만 이제 내 주위를 조금만 둘러본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 기준대로라면 저는 남의 성공과 실패는 일단은 저한테는 1차적으로 기준이 안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신경 써지는 부분들은 제 기준의 제 방식으로 넘어버릴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사회적인 게 신경이 쓰이니까 그거랑은 좀 다른 결인 것 같아요. 여러 의미에서. 예를 하나 든다면 약간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한국에서 어떤 소위 이제 집 열풍이 불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코인 열풍, 집 열풍. 그러면 이제 다들 우아하고 가는. 근데 실제로 집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잖아요. 나한테. 그러니까 저는 제 방식으로 그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거에 가까운 정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그걸 하니까 나도 그걸 해야지랑 좀 다른 결이에요. 이건 저희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에 있어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떤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 그러니까 제가 그걸 굉장히 좀 조심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을 만족시킨다고 하는 건 남의 기준에 비해서 허접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자기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은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특별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남의 기준을 만족하는 삶이 저는 좀 별 볼 일 없으니까 선택을 못 하게 되는 저는 좀 그쪽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남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게 너무 보잘것이 없어서 나는 그거 가지고는 행복할 자신이 없다. 저는 좀 그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현재 행복도 희생해야 되는 것도 그거지만 전 그거보다 그 아웃풋이 너무나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아까 이제 이민 선생님이 어떤 예시로 들었던 고승덕 선생님이 전 딱 그 예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일단 이름 까놓고 얘기하면 뭐 설마 명예훼손으로 들어오지 않겠죠? 고승덕, 안철수 그리고 현재 대통령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인생이 시덥잖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요. 저의 기준에서는 제가 행복하려는 자신도 없고 너무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은 저는 솔직하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저는 좀 그쪽인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이제 사람들이 어떤 좋은 연구자로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 실체들을 들어보면 저는 안 그런 사람들 많이 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럼 듣게 되는 지적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너는 뭐 대단하냐? 안 대단한데 나는 내 방식대로 대단해질 거야. 저는 그쪽을 추구 지향점으로 삼고 싶은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말씀하실 것도 있으면 듣고 한 15분 안에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저는 이 얘기는 이 정도 하기로 하고 다른 분들 말씀하실 것들 쭉 듣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아실수록 이런 식으로 어떤 얘기들 중에서 어떤 것들 규정할 것들을 같이 생각해보는 쪽으로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기는 하네요. 말씀하실 것들 있으면 쭉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약간 약간 맥락을 벗어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그 TV 프로 중에 자연인 나는 자연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이제 자연인분들 이제 사회 기준을 다 벗어던지고 행복하게 산단 말이에요. 물론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속으로는 그냥 행복한 척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그냥 약간 패배적인 마인드일 수도 있지만 각자가 갇혀 있는 우물이 있고 누군가는 그 우물이 너무 넓어서 그러니까 누군가는 우물이 너무 넓어서 그 안에서 생활할 수가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어떻게든 나가야겠고 이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냥 각자가 행복한 우물을 내 주변에 짓고 혹은 넘거나 해서 그냥 저는 지금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제 목표는 뭐 사실 대단한 우물을 넘는 건 당연히 목적이 아니고 그냥 나다움을 찾을 수 있는 적당한 우물을 짓고 그냥 그 안에서 나름대로 만족하며 사는 게 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약간 진취적인 어떤 아까 진취이란 단어를 쓰시진 않았지만 좀 뭔가 나다움을 찾기 위해 애쓰는 어떤 그런 모습과 산속에서 그냥 은둔하는 자연인의 어떤 그 중간 정도의 위치에 저는 다다르고 싶거든요. 그냥.
그래서 그냥 죽기 전까지 그런 모습을 열심히 쟁취를 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네, 본인에 대한 시퀀스를 토대로 그 리미 포인트를 토대로 얘기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면 다 말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내 기준은 딱 거기면 거기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 문제 될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분들 말씀하실 거 있으면 듣겠습니다. 그 자기 기준으로 계속 밀고 나간다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거기 수학에 유명한 그 이탕장 선생님 있잖아요. 그분도 이제 박사 졸업하고 이제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거의 한 10년 넘게 이제 그 막 심지어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일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중요한 정리를 증명을 해서 이제 인기가 많아져서 이제 막 상금도 많이 타고 이제 자리도 얻고 했을 텐데 근데 제가 본 다큐에서는 그래도 삶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이제 예전에 살던 것처럼 이제 계속 수학 공부를 하면서 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물론 그 수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된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일단 자기의 삶의 방식을 찾았다면은 그런 면에서는 거기 그 이탕장 선생님이 참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자기만의 기준을 그렇게 뚝심 있게 밀고 나갔구나. 네. 그 제 롤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 옆자리 아저씨이기도 하지만 저는 좀 사실 좀 다르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박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냥 학위 받고 미국에 살아남으려면 그 비자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자에 맞는 액션들을 취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산 아저씨예요. 그 어떤 비하의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진짜로. 그래서 오히려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내 쪼대로 산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좋은 롤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른 분들 말씀하실 것 또 듣고요. 다른 건 아직 정리가 안 되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오늘 이슈에서 안 좋은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런데 한 32~33살 그때까지의 저는 정말 그 노력과 운에 대해서 정말 그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해내야 하는 것, 채워야 하는 것에 갈증이 어마어마해서 그거를 채우는데 10여 년 넘을 거예요. 그 시간을 쏟아부은 것 같은데 사실 그때 껍데기는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네,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냥 레코드로 남는 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 나이에 가져야 할 것들을 훨씬 초월해서 가졌는데도 아무것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계속 뭔가를 찾아냈던 것 같아요. 더 채우려고. 네, 그래서 그냥 혹시나 이 레코드를 보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은 남겨놓고 싶었어요. 그냥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게 정답은 없다고. 정답은 진짜 없다고.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서 내가 그 기쁜 감정이든 힘든 것이든 어쨌든 꾸역꾸역 해나갈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게 해답이라고. 그냥 그거 하면 된다고. 그냥 그런 이야기를 좀 남겨놓고 싶었습니다. 말씀하신 거에서 저는 좀 더 세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약간 저는 그것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만족스러웠다고 치자고요. 내가 사회적인 기준대로 살아서 만족스러웠다는 거는 그 사람의 기준이 사회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 맞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정답이라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족스러웠다고 해도 정답, 그건 그 당신의 기준이 그런 것이다. 하지만 내 기준이 그래야 되는 건 아니다. 약간 그것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더 말씀하실 것들 있으면 듣고요. 진짜 불행해지는 케이스가 약간 자기 기준이 사회적 기준이랑 일치하는데 그걸 못 이뤘을 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도 전 사실 그 기준을 정하는 것도 약간 유전자라고 좀 자기 그냥 성향이고 약간 타고난 성향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참 그래서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돌아보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생각을 안 하면 제 생각에는 자기 기준과 사회적인 기준을 구분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영어 단어가 참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differentiate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라서가 아니라 그거인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경우는 그걸 정말로 잘 추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사회적 기준이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내 기준을 토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사회적 성격이 정말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게 왜 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그거에 맞도록 인생을 잘 갈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인한테 최고의 행복이 맞아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얘기는 한 요 정도에서 정리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그래도 되게 재밌는 얘기 나눈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그리고 운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그런데 저는 오늘 그냥 얘기만 남겨놓고 싶은데, 이 수학을 할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수학 가끔 이제 그 대학원 진학하시는 분들이 그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질문들을 하냐면 어떤 수학 공부해야 되느냐. 그럼 사실 그 질문이 저는 이 기준하에서 말을 해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공부는 없거든요. 객관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목표라는 것도 없고요. 뭐를 얼마나 물론 학위를 받는데 아주 필요한 것들은 있지만 필요할 건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애써야 되는 거는 대부분 전혀 별개의 일대가 많아서, 그래서 저는 나다움이라는 기준에서 늘 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어떤 그냥 선행대수 조금 알고 증명 좀 할 줄 알면 그냥 그거 가지고 대학원 가서 공부하면 되는 거지. 그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는 당신이 정해야지. 어떤 당신 주체적인 삶인데 어떤 그 정서를 갖게 되는 것 같고요. 수학자들은 전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뭐 객관적으로 알아야 되는 수학이라는 건 있지 않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덧셈 곱셈 할 줄 알면 되지. 하나는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 단어의 뉘앙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가 굉장히 싫은 단어일 수도 있고 기대가 되는 단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수학에서 어떤 단어들 좋아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이런 단어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고 매니폴드, 버라이어티, 무슨 뭐 카테고리, 이런 단어들은 뭔가 좀 기대가 있어요. 저 뭐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단어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단어들은 단어만 들어도 이 뉘앙스가 어떤 꼴보기 싫은 단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오늘 대화를 하면서 노력이라는 단어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노력하고 하고 싶지 않. 근데 이 노력이라는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그런 약간 돌아보게 되는 것 같고, 저는 저다움을 위해서라면 노력하고 사는 거라면 그거는 납득이 갈 것 같아요. 스스로한테. 그래서 앞으로 좀 약간 나시스 대화들은 좀 그런 식으로 이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썼던 대화들의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서적인 것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수학하는 것들도 계속 어떤 개인화하는 의미에서 좀 대화들을 하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